예, 이번 시간에 우리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 작성과 관련해서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71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라고 해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 자산 내용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감가상각 조정 쪽에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 속에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차량 운반구, 자가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 감가상각비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우디 차량은 21년도에 취득했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정액법으로 5년 강제 상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 미리 2014년도, 15년도에 취득했던 차량들은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 차량들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정율법으로 임의상각 제도 방식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 회계관리 쪽에 재무회계에 보시면 기초정보란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차량 번호 1번부터 시작해서 6번 차량까지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271페이지에 차량 그랜드 차량부터 시작해서 렌트 차량까지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랜드 차량과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업무 사용 비율, 즉 운행기록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는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12번의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에다가 여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차량들은 전부 부로 체크를 해서 제외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되는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렌트 차량 중에 그러니까 52허 5252 차량이 있습니다. 렌트 차량 구렌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렌트 기간을 보니까 20년 12월 31일입니다. 자, 렌트 기간이 종료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종료된 차량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관리를 해야 되냐면 이 렌트 차량과 관련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2월액에 대한 송금 추인 규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경우에는 렌트 기간이나 감가상각 기간이나 뭐 이런 게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관리를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서 삭제를 해버리게 되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송금 필요경비 추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신렌트 7272 차량은 신렌트 차량입니다. 그래서 임차 기간, 렌트 기간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적용된 차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비용을 한번 보시면 총 차량 유지비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회계관리 쪽에 전표 입력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운행기록부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111 차량과 222 차량 관련되는 부분이죠. 운행기록부 작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무대리인들은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작성된 자료를 엑셀로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작성된 업무 사용 비율을 기준으로 그냥 세무조정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참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표 입력할 때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장부관리 로마 숫자 1번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표가 있습니다. 이 비용 현황표에서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1번 그랜드 차량 총 비용 1,445만원 교재에 나와 있는 거하고 동일하죠. 그 다음에 벤츠 차량 1,679만 2천원에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차량들도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스 차량, 그 다음에 렌트 차량 관련되는 비용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고, 5252 차량은 총 차량 유지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렌트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세무조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 조정에서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
부분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셔서 내용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예를 누르게 되면 전체 데이터 삭제해서 다시 불러오는 거고요. 아니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커스가 있는 차량에 대한 정보만 불려져 옵니다. 선택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불려져 올 때 기본적으로 방금 확인했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 작년도, 직전 연도 명세서에 보시면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죠? 3번과 4번에 있는 내용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 3번에 보시면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 2월 명세라고 해서 누계액이 있습니다. 973만 원. 아우디 차량, 리스 차량 관련되는 금액이 있고요. 구렌트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금액들이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벤츠 차량 가게 되면 전기 2월 금액에 반영이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구렌트 관련해서도 전기 2월 한도 초과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는 연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주의하실 거는 기본적으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셔서 반영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 1200만 원인데 1200만 원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차감한 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1200만 원에 93%로 계산해도 크게 문제될 거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렌트 차량은 임차료 상당액의 7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우리 273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우디 차량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감가상각비 11번에 있는 감가상각비는 기본적으로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상각 범위액이 아닌 회사 계상 상각비, 회사 계상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그 이전과 이후분으로 이제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 회사 계상액의 금액이 소득세법상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우디 차량은 우리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에 가보시면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쪽에 가게 되면 아우디 차량은 제가 사례를 만들 때 1,300만 원으로 회사 계상액을 계상을 했고, 그죠? 1,200만 원에서 상각 범위액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경비 불산입된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100만 원이 이미 필요경비가 불산입되었기 때문에 우리 업무용 승용차 적용할 때는 상각비가 1,200만 원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각 범위액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실무적으로는 이런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교육 목적상 그렇게 사례를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임차 여부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 관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정보에서 이미 관리를 했던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업무 사용 비율이 적용이 돼 갖고 처리가 되는데, 벤츠 차량과 그랜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업무 사용 비율이 있죠. 운행기록부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나머지 아우디 차량이라든가 리스 차량, 렌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업무 사용 비율은 비용 금액 기준, 총 비용 금액 기준으로 업무 사용 비율이 계산되면서 자동으로 업무 외 사용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자동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하단 부분에 있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2월액하고 처분과 관련되는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벤츠 차량의 경우에는
관련되는 차량이 처분되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상당액 또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누계액 39번에 있는 1199만 9,27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차기 이월됨과 동시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양도가액을 입력하면서 세무상 장부가액 계산할 때 바로 송금 추인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가액만 입력하게 되면 처분 손실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까지 자동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도자산에 대한 정보까지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3 조정 등록을 통해서 보시면 미사용 부분, 업무 미사용 부분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정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 있습니다. 한도 초과 금액은 그러니까 상각비 한도 초과도 있고 상당액 한도 초과도 있습니다. 이게 합산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처분 때문에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 그러니까 처분 손실에 대한 세무조정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송금 추인이 있습니다. 800만 원 관련되는 부분, 송금 추인되는 부분이 있고요. 1199만 원은 매각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매각과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2월 전에 송금 추인했습니다. 자, 리스 차량 중에, 렌트 차량 중에 구렌트 있죠. 구렌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에 1,531만 원 2월 된 금액이 당해 연도에 800만 원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추인되도록 되어 있죠. 자동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리스 기간이라 렌트 기간, 감가상각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또 관련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년도부터 2월 된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추인 과정이 남아있는 자산들은 반드시 포함해서 세무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명세 중에 21년도에 도입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과 관련되는 규정들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교육 진행하는 이 시점에 우리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업무 전용 보험 관련되는 정보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5월 달에 세무조정 하실 때에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관련되는 정보 확인하시고 관련되는 내용에 대한 세무조정 과정들도 별도로 확인하셔서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작성 실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